저는 어머니가 3세에서 5세 유아를 양육하는데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자녀가 그대로 중독 경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머니 양육 행동, 의사소통과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관계라고 하는 2014년도 남서울대학교 논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3살에서 5살 되어질 때면 부모님에게 있어서 양육 부담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엄마가 24시간 돌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이의 입장에서도 엄마가 24시간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양육 부담이 가장 큰 이 시기에서 자녀를 돌봄으로 인하여서 만족감과 기쁨을 얻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입장에서 또 이때가 가장 또 부담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자녀 혼자 엄마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빠의 경제력으로 인하여서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신체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도 체력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체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개인 생활이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 생활과 그 다음에 여가 생활이 있습니다. 엄마도 자녀를 낳기 전에 또 자녀를 낳은 시점에서 자기의 개인 생활과 여가 생활을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이때 나이에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시간이 거의 없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무엇이 생기냐면 이걸로 인해 갖고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행동 하나가 자녀에게 그것을 풉니다. 좀 화를 낸다든지 어떤 투정을 부린다든지 눈에 안 보여지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자녀는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웃는 모습도 받는 거지만 엄마의 기분 나쁜 모습도 받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저것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쁜 놈이니까 아니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니까 엄마가 저렇게 하는 것보다 해가지고 모든 이 자기 어떤 내면화 되어진 것을 자기 문제로 돌리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엄마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전에도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마트폰을 쓰는데 주로 드라마, 영화, 쇼, 아니면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쭉 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분명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장시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피로감을 스트레스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어떤 부담감을 또 가지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쌓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보니까 자녀에게 폰을 줍니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교육적인 어떤 그 내용으로 보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여주다가 보면은 자꾸 시간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보여주는데 자녀는 3살, 4살 되지만 이게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 보다가 또 다른 데 돌리고 하다 보면은 다른 거 더 재밌는 것에 또 보게 되어져 있고 자녀는 그로 인해 가지고 자꾸 거기에 이제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논문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스마트폰의 중독 경향성이 점점 이제 드러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 이런 측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이게 화를 전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엄마 입장에서 이거인지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찾고 해결책을 찾아서 행동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이거 자체가 전체적인 스트레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녀에게 전가하는 거는 가급적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주 웃는 모습으로 자녀에게 가는 것도 자녀가 그것을 그대로 본받는 거지만, 엄마가 화나고 짜증나는 것도 그대로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엄마가 짜증내고 화나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자녀는 그걸 내면을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이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엄마가 화가 나신다라고 하면 바깥에 나가든지 아니면 저기 잠깐 저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화를 푸시든지, 아니면 뭐 냉장고에다가, 아니면은 바깥에 있는, 아니 바깥이 아니라 저기 그릇에다가 막 푸시고, 아니면 인형에다가 푸시고 난 다음에 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한 자녀에게는 기왕이면 기쁜 모습, 즐거운 모습 보여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이제 폰입니다.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얼굴이 찡그린 가운데에서, 우울한 가운데에서 스마트폰을 보는데, 거기서 하필 쇼나 드라마나 아니면은 그 영화 같은 걸 보고 있는 거를 누가 보고 있느냐?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이 3살에서 5살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저런 모습으로, 저런 표정으로 저런 거 보고 있구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자녀도 그것을 이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자기 엄마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는 또 그로 인해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기분 나쁜 것 자체가 또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이럴 때 엄마가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철인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폰을 보셔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분도 일부러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분명히 어떤 부분을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니까, 신체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시면 얼른 뭐 쉬시든지 아니면 누구를 불러갖고 잠깐 쉬시든지 해갖고 신체적으로 쉬는 게 중요한 거지, 스마트폰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신체적으로 힘들면은 쉬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스마트폰을 한다 해갖고 신체적으로 더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또 개인 생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뭔가 자기가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데려와가지고 시간을 내갖고 자기가 바깥인지 아니면 어느 안에서 자기 개인 생활을 해가지고 그걸 해소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스마트폰을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폰을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누가 보고 있느냐? 자녀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가 너 왜 스마트폰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스마트폰을 막 뺏으려고 하면 막 때려 쓰는 거는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집에서 아빠 아니면 엄마가 스마트폰을 본 것으로 인해 가서 그게 계기가 되어지고 그게 이미 학습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가급적 스마트폰을 자제하시고, 또 이런 걸 한다 할지라도 기분 좋아서, 아니면 내가 뭔가 신체적으로 괜찮은 가운데서 하는 거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녀에게 폰을 주는 경우입니다. 근데 자녀에게 폰을 준다라고 할 때 엄마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육아의 일부에 부담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뭔가 이게 주는 거지만, 그때 자녀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힘들어하고 나한테 스마트폰을 주는구나, 내가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스마트폰을 제일 처음에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계기로 하는지 분명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녀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폰을 준다라고 하면은, 엄마도 정상적인 가운데서 보고 있고 자녀도 그걸 보고 있는 가운데 엄마하고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전혀 이제 신체적으로 완전 부담이 되어지는 가운데 자녀가 스마트폰을 준다라고 하면,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는 힘들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보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맡겨놓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자꾸 커지다 보면은 아이는 이 스마트폰의 안에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엄마하고 디스커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그냥 답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보게 되고, 엄마가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걸 또 돌려가지고 다른 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게 자꾸 커지다 보면 자녀는 계속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게 되어지고 때를 쓰게 되어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모든 시간을 지금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폰을 사용한다고 하면 엄마가 먼저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줄 때, 엄마가 나 지금 여기서 이걸 봐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볼 것이니까 너도 혹시 보려면 같이 보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리고 그
폰 안에 있는 그 컨텐츠의 내용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자녀가 또 건전하게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또 어느 때 폰을 주냐 하면은 식당에 가서 잠깐 음식을 가져올 때 폰을 주든지, 아니면 집에서 청소를 할 때 또 폰을 주든지, 아니면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 폰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것은 부모님 일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일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일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녀는 청소 안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는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가 또 밥을 먹을 때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아이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그 밥을 다 떠먹여주죠. 그 다음에 청소도 엄마가 다 하죠. 그 다음에 요리도 엄마가 다 하죠. 그럼 자녀는 뭐 하냐 이거죠. 공부하냐 이 말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때도 자녀가 그 일에, 가정 일에, 집안 일에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요? 자녀도 청소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도 요리를 배워야 되는 거고, 자녀도 바깥에 나가서 가지고 오는 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도 엄마가 자녀가 똑같이 참여하는 식으로 해야만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엄마가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거나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줄 때 꼭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 요리 때문에 이거를 보고 있다. 몇 분에서 몇 분까지 볼 것이다. 그 이후에는 안 볼 것이다. 엄마는 지금 교육적인 것을 이게 드라마를 볼 것이다. 그래서 몇 분까지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거니까 엄마가 볼 것이다. 하면서 엄마는 자녀가 있는 가운데에서 스마트폰을 본다 하더라도 왜 봐야 되는지, 무슨 내용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어느 시간까지 볼 것이다라는 걸 말해줘야만이 자녀가 그걸 통하여서 엄마의 스마트폰 사용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자녀도 습관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자체가 이미 다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엄마는 계속 스마트폰을 씁니다. 근데 자녀는 하지 말라고 자꾸 하다 보면은 자녀와 엄마의 관계에서 이 괴리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자꾸 자녀는 감정적으로는 아니면 정서적으로 엄마하고 이제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같이 있는데 동떨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엄마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녀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싶은 게, 집에서 자녀에게 어떻게 스마트폰을 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시간도 정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터가 되어져서, 기초가 되어져서 쭉 이제 자라는 건데, 그렇게 되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엄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내 자녀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은 자녀가 갑자기 스마트폰 뺏는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또 과정이 있는 것이고, 또 엄마의 입장에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문제 해석 플로우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